뭘 어떻게 해. 자, 박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박정훈 TMI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고요. 오늘 좀 TMI에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카메라 관련된 리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잘 만들어줘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의뢰를 올 것 같은데 옆에 저희 촬영 포스트 2명이 지금 와 있는데 일단 직접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 포스트 3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MI 채널의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신기춘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이 촬영팀들과 우리가 뭔가 이 단순히 촬영 일만 아니라 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좀 등장인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재미나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 모였고 근데 나 없을 때는 니네 되게 잘하던데 내가 오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냐?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알아보신다고 현장에서. 맞아요. 저 막 엘리베이터 타면은 갑자기 유튜브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 이게 좀 아무튼 본론을 빨리 가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저희 쪽에 처음 의뢰온 카메라고요. 와.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클로저 한번 당겨봐 주십시오. 후지필름 이타나 55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온 친구는 3290 렌즈까지 왔어요. 후지필름이란 회사는 예전부터 존재했고 후지논 렌즈로 유명하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들이 이제 스틸 사진용으로는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최근에 좀 인기 많은 카메라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시네마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스틸 쪽만 다루시다 보니까 이 시네마 카메라를 낸 거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아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고 저는 이 카메라를 예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저는 좀 관심을 가졌고요. 왜 관심을 가졌냐면 후지필름에서 나왔던 그 무슨 시리즈죠? GFX 시리즈라는 중형 센서 카메라가 이미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 안에 동영상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스틸 사진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에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중형 포맷 센서, 55 센서를 가진 스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그러면서 시네마 카메라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제가 이거를 보러 일본의 인터뷰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직접 보고 왔고 거기 홍보팀한테 좀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 관심을 계속 보였거든요. 저도 카메라를 빌려만 쓰고 뜯어져 있는 것만 봤지 뜯어보는 건 전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좀 설레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오는군요. 보증서.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사진 카메라랑 똑같은 호환이 되는 배터리일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자체로 이 V마운트를 안 끼고 요걸로 만약에 카메라가 켜진다. 그런데 이게 뭐 한 20-30분 이상 찍힌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제가 그때 GFX 카메라를 써봤는데 배터리 크기가 똑같아요. 어떤 거랑? 이거랑? GFX 카메라랑 지금 이걸 제공해 준 거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아마 호환이 되는 배터리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난 모르겠습니다. 마운트 서포터 같아요. 마운트 서포터. 난 뭔지 모르겠다. 얘는 모니터 브라켓 5인치 모니터가 들어있다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마운트 같아요. 이게 PL 마운트 같아요. PL 마운트. PL 마운트 맞네요. 네. 근데 센서도 지금 칩도 달려 있어요. 인식이 되나 봐요. 좀 보여주실래요? LDS 시스템이 되는. 네. 그리고 요거는 5인치. 선쉐이드. 네. 모니터로 측정됩니다. 뷰파인더? 네. 오. 이게 뭘까? 모니터일까? 아니면 뷰파인더 기능을 하는 걸까? 네, 뷰파인더 겸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얘는
탑펜들 같습니다. 이걸 기본 구성으로 주네요. 탑펜들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좀 소니 베니스 시리즈나 뭐 브라노 시리즈에 있는 뭐 그런 정품 탑펜들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FZ 이게 뭘까? 포커스 혹은 줌. 포커스 혹은 줌, 이게 IS. ND 이렇게 들리면 ND 조절. ND. 이건 좋다. 이게 꺼진 거고 편하게 돼 있네. 이렇게 놓으면 ND 조절되고 I는 뭐야? 아사겠지? 네, 아이리스.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네. 포커스 아이리스 줌. 약간 만든 태생 자체가 1인 촬영 감독들에게 효율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탑핸들 자체를 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런 카메라로 따지면 브라노 같은 느낌인데 브라노도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 맞아요. 그죠? 탑핸들에는 없어요. 이제 바디. 오. 잠깐만 본격적으로. 바디. 일단은 이야. 이게 끝인데 일단은 가볍습니다. 예, 사전에 자료 조사를 조금 했던 신기춘 씨 요거 한번 재원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건 지훈이가 잘 알아가지고요. 지훈이한테. 와. 이터나 55. 우선 명칭이 55가 그냥 단순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5mm 센서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실 익숙해 있는 뭐 풀프레임, 슈퍼 35mm, 꿈의 카메라, 알렉사 65. 65도 65mm 센서를 갖고 있으니 65라고 불렸는데 마운트 센서 크기 자체가 상당합니다. 큰 편이죠. 네. 일단 들어봤을 때 카메라 자체는 제가 볼 때 브라노나 FX6보다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미니보단 작아요. 예, 미니보다는 확실히 작고 재원을 제가 알아봤을 때는 2kg대로 나왔는데 일단 가볍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한번 켜봐야 되지 않을까? 켜보는 근데 게... 여기 배터리가 없는데. 아까 그 배터리로 혹시 켜지는지 네.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진행을? 그래요? 잠시만요. 요거 소개해드려야겠다. 이게 두 개로 여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열면? 야, 너 원샷을 가리네? 야, 너 조회수. 아주 좋은 거야. 네 걸 자신 있으면 들어오면 돼. 여기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요 뚫까? 윗칸에는 배터리를 넣는 것 같고 요 밑칸에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근데 이것도 듀얼 로카 같은 게 되나?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C패스트 B 변속률이 B에 맞춰져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두 개로 다 된다는 거지? 그죠. SD 근데 SD 카드랑 C패스트 B랑 도 들어가. 듀얼로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배터리가 없는 건 맞고요. 제가 예상해서 하나 챙겨달라고 했어요. 두둥 안 나와요. 한국어가 있을까요? 잠깐만. 한국어 없겠지. 오, 있습니다. 와. 한글 있습니다.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근데 나 인서트. 야, 한글이면 더 헷갈리지 않냐? 네. 나 세팅이 항상 영어가 편한데. 감독님 세팅 안 하시잖아요. 일단은 두 개 다 화면이 나오는 건가? 네, 두 같은 개다? 화면이 있어서 촬영 조수들이 일하기에는 이런 액정 하나가 고정돼서 있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일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컨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으니까 편하게. 내가 볼 때 이거는 혼자 웬만하면 촬영 감독 최소 인원으로 만들어 놓은 카메라 같은데. 감독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려한 거 근데 진짜 같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애들 열심히 일하려고 옆에 패널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그래. 네, 보면서 이제 기본 세팅 한번 해보시죠. 장착. 장착. 빡빡. 버스님 야, 거꾸로 기세내지 끼셨어요. 마. 네? 거꾸로 끼셨어요. 거꾸로 켰어요? 아. 그리스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일단은 이 탑핸들 자체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네. 재밌는데? 할만하지 않냐? 그럼요. 유튜브요? 아니면 유튜브 이거 지금 세팅이요? 언박싱 자체. 아, 네네. 야,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카메라 언박싱 의뢰할 것 같지 않나? 우려와. 근데 내가 지금 이 카메라를 외관만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명확해. 촬영 감독 한 명이랑 진짜 팀 한 명 딱 해가지고 딱 찍으라고 만든 기능들이, 다이얼들이 그러네. 이것도 그거잖아 지금. 탑핸들에 달려있는 요것도 똑같은 기능 아닌가? 맞아요. 이것도 F, Z, I, N, D. 혼자 찍으라고 했네. 그러니까 ND가 다이얼인 것도 신기해. ND가 다이얼이면 찍다가 탁탁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갈래나? 그렇죠. 가변 N D 좀 쓱 스무스하게 되지 그러면 않을까요? 되게 좋은 거지.
와 우선은 1차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렌즈 한번 껴보죠. 렌즈도. 그럼 렌즈 언박싱 이제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제 그러면 이 렌즈는 무슨 마운트의 렌즈예요? 와 제가 일본어를 읽어봤는데 G 마운트입니다. G 마운트. 그냥 G 마운트에 PL 준 거야? 얘가 이제 G2PL. G2PL.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들어가 기본으로 있어. 줍니다. 아마도 예상되는 건 PL 마운트를 꼈을 때는 오토포커스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된다. 저 G 마운트야? 맞습니다. 야, 이제 감독님 따로 흘리고 둘이서 하니까. 자. 자, 와 가방을 줘요? 가방으로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쵸 끝나고 이거 정도. 거의 뭐. 역시. 오. 이야. 렌즈가 카메라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요. 한번 껴볼까요? 마운트는? 네, 오토포커스가 되고 한번 껴봤어요. 네, 거기는 배터리고요. 배터리고요. 여기 꽂아야 됩니다. 난 잘 껴, 나 안 껴도 돼. 이렇게. 와 네. 서포터는 따로 있어야 되겠는데요? 들어있진 않네요. 네, 근데 바꿔야 되나? 이게 서포터에 예. 어쨌든 이 렌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나? 이 위에서 이렇게 못 보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로 옮겨 달면. 오케이. 아니 그것보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화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화면 나오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가 저번에 그 테스트 때 봤던 블랙 얼싸는 블랙 매직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얼스 딱 타사 얘기하지 말고. 저희 얼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17K다. 블랙 매직은 데드만. 이건 안 돼.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언박싱인 하게 본체를 처음 뜯은 건 맞아요. 뜯은 건 맞는데 저희가 2로 데모를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매뉴얼이랑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져보지 않았지만 매뉴얼이랑 해서 찍어보고 뭐 다이나믹 렌즈 체크하고 이들이 얘기하는 뭐 듀얼 ISO 관련된 것도 한번 점검을 다 했고 일단 한번 실제로 또 봤어요. 보고 그래서 내부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하게 1인 미디어들에게 강점이 있는 하이엔드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접근의 그냥 디자인이나 매뉴얼들이라는 건 확실히 지금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않나요? 맞아요. 한번 그래도 촬영 감독님이 한번 이렇게 한번 자세가 나온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범을? 이러면 안 되고. 일시적인가? 팔로우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말한 대로 핸드 줌이라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굳이 타사 제품으로 얘기하자면 브라노의 그냥 뭐 한 이지줌 이 정도 느낌이야. 내가 볼 때 렌즈가 생각보다 일단은 가볍진 않아요. 그렇네. 오토포커스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렌즈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프리미스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토포커스가 시네마 렌즈인데 얼마나 잘 될까? 우리가 흔히 쓰는 미러리스 뭐 소니의 G 마스터 렌즈, 캐논의 RF 렌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렌즈보다 우선 크잖아요 렌즈가. 그리고 손떨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워줌도 달려 있고 오토포커스 실력이 얼마나 좋을까 얘가 나보다 잘할까 너무 궁금했어. 근데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너보다 잘하는 애들은 많아. 근데 너무 기계가 아니 기계가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이 기계식 렌즈인데 너무 잘해주더라고 이 근데 자체가. 우리가 그때 브라노에 G마스터 렌즈 꼈을 때 오토포커스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죠. 그렇죠. 기계가 하는 포커스랑 사람이 하는 포커스는 뭐가 우월하다고는 못하는데 확실히 이제 기계가 하는 오토포커스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럼요. 확실히 55 센서를 갖고 있다. 그 말은 풀프레임 카메라들보다 넓다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16대 9, 뭐 4대 3 사이즈를 봤을 때 65보다 조금 작은 거죠. 맞습니다. 네, 알렉사 265나 65보다 조금 작지만 풀프레임 카메라들로 봤을 때 약 1.4배에서 1.3배 넓은 화각이에요. 요즘 숏폼 세로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한계가 항상 작은 화각에서 나오는 답답함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이 정도 센서 크기를 가졌을 때 세로 영상은 되게 유니크한 어떤 화각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로 영상도 다양해지면서 세로 영상의 위아래 매트를 쳐가지고 찍는 날이 난 곧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뭐랄까 조금 미학적인 어떤 풀샷 같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하늘이 많이 보이는 풀샷이나 뭐 인물이 딱 서 있는데 바닥에 뭐 비주얼이 뭐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미학적 접근이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넓은 센서를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아닐까.
아직 찍어보진 않았지만 예측해보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카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장단점이 뭘까요? 일단 저는 항상 그 하드웨어적인 걸 항상 많이 보는 편인데 새로운 바디들이 나오면 만약에 박정훈 촬영 감독님이 어떤 액션이나 어떤 촬영 현장에서 운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얘는 이 배터리를 쓰면서 롤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진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컴팩트하고 뭔가 뒤로 라인들을 꼽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운동성 있게도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일단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렉 신호라든지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무선 팔로우 포커스 뭐 하이파이브에 뭐 어떤 신호를 넣고 펌웨어 업데이트나 라이센스가 있어서 얘를 원격으로 이제 뭐 조정을 할 수 있다라든지 카메라 인포를 뭐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되고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춘이가 얘기한 건 장점을 조금 더 해보면, 내가 아까 전에 이 배터리 얘기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 바디에 지금 V마운트 배터리 낄 수 있게 달려져 있는데 이 조그만 몇 그램 안 되는 배터리만으로 카메라가 지금 이 정도 우리가 계속 켜져서 된다라는 건 렉을 돌려도 비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네. 꽤 됐는데 65%대예요. 제가 볼 땐 못해도 20분 이상은 돌릴 수 있는 카메라라면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쓰는데 이 배터리만으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일단 저희가 다른 팔로우 포커스나 이거의 문제보다는 바디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그랬을 때 FPV 드론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RS4 같은 원핸드 짐볼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코모도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중량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죠. 원핸드 짐볼에 올려서 제가 생각할 땐 문제 없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렌즈만 아니면. G마운트 사진용 렌즈들은 지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원핸드 짐볼이랑 FPV 드론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엄청 큰 것 같아요. 굳이 장점을 얘기하자면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밖에 얘기 못 하겠지만 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궁금하긴 해. 필름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그냥 끝 달 때까지 모니터링했던 룩 자체를 마스터까지 내린다는 접근으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20가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은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후지 필름 카메라 자체가 나오면서 이름을 이터널로 진 이유를 무엇일까부터 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후지 필름에 있던 필름의 이름이었어요, 이터널. 그렇죠. 전 로딩했던 경험도 있고, 이터널 500D 되게 유명했던 필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봤을 때 있던 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달았을 때 이거 뭐야, 그레인이 심해, 이거 뭐야를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의미 없는 카메라. 근데 그때 필름의 감성을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마스터까지 내린다는 접근으로 갔을 때 독특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판단이 돼. 이게 장점이 단점일지는 쓰는 사람에 대한 기호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헐리우드에서 필름을 쓰려고 하고 우리도 LUT를 넣고 최대한 DI에서 안 만지려고 하는 우리는 현장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접근하고 있잖아, 우리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야, 후지 필름이 갖고 있는 몇 번째 시뮬레이션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가자라고 한번 밀어붙였을 때 과감한 시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후반 작업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대로 찍고 현장에서 그거에 맞게 라이팅하고 그 느낌을 받고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런 접근을 했을 때는 전 재밌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도 후지필름에서 필름 시뮬레이터의 LUT, 필름 시뮬레이션 LUT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셔서 저희가 SDR, LUT. 그렇죠. 렉 709 기반의 LUT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로그 투 로그는 아닌데 로그로 촬영하고 감독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LUT를 입혀보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느낌을 한번 봐라. 그런 의도로 필름 시뮬레이션을 넣어준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카메라를 훌륭해요. 제가 볼 때 훌륭하다고 봐요. 1인이 혼자 운영하면서 줌과 ND까지도, 조리개와 ND까지도 다 혼자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오토포커스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알렉스 35나 베니스 2가 아니라 브라노나 캐논에 있는 뭐죠? C400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블랙매직 그 12K?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 친구가 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낫다 좋다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장점은 있는. 저는 이만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생각해요. 알렉사의 안정감, 그리고 레드, 뭐 여러 가지 하이엔드 카메라의 그 기준점. 그러니까 후지필름 그 미러리스 카메라들이나 똑딱이가 그 미러리스 시장에서 지금 잘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진짜 말도 안 되는 렌즈 고정에 100B 이런데 뭐 200만 원 정도에 했던 카메라가 막 중고 장터에서 중고가 300만 원에 팔리던 이유가 무엇일까?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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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필름 카메라만의 감성을 써라야 내가 볼 때 그런 접근으로 나온 카메라. 저도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주 감성 같아요. 그러니까 필름처럼 뭔가 현장 프로덕션에서 공들여서 찍은 그대로가 담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쓰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풀프레임보다 더 넓은 센서를 갖고 있는 화각에 대한 장점. 단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미흡해요 지금. 근데 펌웨어라는 건 분명히 되니까. 그리고 이들이 봄이 지나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안정화됐을 때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카메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정도 사양이면. 지금 다들 FX6 쓰시는 분들, 브라노 쓰시는 분들, 그리고 블랙매직 이제 쓰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창작의 도구가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55 센서라는 걸 한번 좀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프레임 그 이상의 화각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테스트가 안 돼서 확인 못했던 것들은 한번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댓글에 달려주시면은 저희가 해볼 거니까요. 저희는 업로드를 안 하더라도 카메라 테스트는 오늘 나가서 할 거거든요. 궁금한 거 질문을 하면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컨텐츠들 많이 할게요. 하고 우리 재밌게 또 할 거니까 다음에 또 마무리하면 안 되지. 한마디씩 해. 저는 나오지 않은 액세서리가 있다면 이 친구를 갖고 아마 신한정밀로 갈 거예요. 노예처럼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신한정밀 사장님과 함께 뭐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촬영 감독님이 생각이 나셔서 이 카메라 쓰신다고 할 것 같아서 그때 무언가를 이 친구를 갖고 디벨롭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신제품 테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신제품 나오는 거 처음 만져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촬영 감독님 채널에서 같이 또 리뷰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감독님 없이 저희끼리 매번 저희가 이런 과정들은 했죠. 찍지 않았지만 신제품 카메라 나올 때마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게 장점이 뭘까 이렇게 막 많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액세서리를 써야 되나 어떤 조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항상 저희들끼리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이걸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랑 다른 촬영인들도 봤을 때 분명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즐거운 리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카메라가 뭔가 촬영 감독들이 어느 정도의 컨셉을 갖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이 조금씩 퇴색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있을 땐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카메라입니다. 컨셉이란 걸 정말 프리 단계부터 텍스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카메라? 이게 뭐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미난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 사랑받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멘트 어떻게 하죠? 다들 나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멘트 정해주세요. 멘트? 깔끔하게 TMI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 셋. TMI 화이팅. 언박싱을 한 후에 필름 시뮬레이터 부분을 그래도 찍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는 게 이터널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좋네요. 네.